솔직히 말하면 나 한국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 진짜 리나가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뭔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 일본 남자들보다 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느낌이랄까? 에이, 이러다 진짜 한국 남자한테 빠지는 거 아니야?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실시간 감동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 출신 타카하시 리나입니다.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와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받았던 문화적 충격과 특별히 한국 남자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6개월 전, 저는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리나,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을 텐데.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을 때 저는 당당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긴, 비교하러 가는 거지. 한국이 선진국이라길래 어떤가 보려고. 그러고는 살짝 농담을 섞어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요즘 한국 남자들이 인기라던데 뭐가 매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남자랑 뭐가 다를까?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작고 덜 발전한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류, 그냥 유행일 뿐이지. 한국이 일본만큼 앞서봐야 얼마나 발전이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죠. 하지만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발을 내딛자마자 공항의 현대적인 모습과 깔끔한 시설에 놀랐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로봇 안내원이었죠. 터치스크린으로 질문을 입력하면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답변해 주더라고요. 공항에도 이런 게 있었던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열차 안은 너무나 깔끔했고 디지털 안내판에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표시되고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옆자리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드라마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잘 보시네. 도쿄에서는 제 부모님조차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는데 한국에서는 할머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을 즐기다니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여기까지가 일부였습니다. 진짜 충격은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을 때였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기사님이 일본어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는 태블릿 번역기를 켜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죠. 카드나 현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애플페이도 가능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모바일 결제가 이미 한국에서도 일상이었다니.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입증 비슷한 걸로 출입을 하고 세탁실 예약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비하했던 게 부끄러워지는군. 그날 밤, 기숙사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리나,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정하고 매너 좋다는 말이 많잖아.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때?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넘기려고 했지만 솔직히 놀란 게 사실이었거든요. 공항에서 저를 도와준 직원부터 택시 기사님, 그리고 기숙사 안내를 도와준 분까지 한국 남자들은 모두 예상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세심했어요. 일본 남자들보다 더 다정다감하다고? 솔직히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말이 맞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한국 남자랑 한번 만나보고 싶어.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놀라며 웃었죠. 진짜? 리나가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뭔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 일본 남자들보다 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느낌이랄까?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조금씩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의 모습은 처음부터 저를 놀라게 했어요. 도쿄대학교에서 익숙했던 고즈넉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한국의 대학은 역동적이고 디지털화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학생들은 태블릿과 노트북을 능숙하게 다루며 교수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실시간 자막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죠. 처음 수업에 들어간 날, 저는 수업 자료를 종이에 필기하며 적응하려고 애썼는데 옆자리에 한국 여학생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리나 씨, 혹시 이 앱 깔아보셨어요? 이거 설치하면 수업 자료도 공유받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설명에 따라 앱을 설치하니 제 태블릿 화면에 모든 수업 자료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바로 일본어로 번역되어 자막으로 뜨는 겁니다. 와, 이거 뭐야? 완전 신세계잖아. 외국인도 이렇게 수업한다고? 저는 속으로 감탄했지만 아직 어색한 미소로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캠퍼스를 둘러보며 느낀 또 다른 점은 바로 한국 남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남자들이 다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실제로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첫날부터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다 메뉴판을 제대로 읽지 못해 당황하고 있을 때 뒤에 서 있던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메뉴를 추천해주고 결제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일본에서는 흔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본 남자들도 친절하긴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드물지.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같은 교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리나, 한국 남자들 진짜 다정하지 않아? 특히 나 도서관에서 도와준 한국 남학생한테 반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나도 느꼈어. 뭔가 세심한 느낌이랄까? 일본 남자랑은 조금 다르더라. 사실 저는 이미 약간 설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며칠 후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첫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든 음식이 가운데 놓이고 함께 나눠 먹는 방식이었어요. 리나, 여기선 음식을 나눠 먹는 게 기본이에요. 일본에서는 어때요? 일본에서는 보통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게 익숙해서요. 이렇게 나눠 먹는 건 조금 어색하네요. 처음에는 정말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모임에서의 대화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리나, 일본 남자들은 데이트할 때 어떤 스타일이에요? 일본에서는 보통 처음엔 조심스러워요. 서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편이에요. 한국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여기선 데이트하면 바로 다정하게 잘 챙겨줘요. 상대가 뭐 필요한지 항상 먼저 생각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내심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던 어느 날, 저는 작은 오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을 마친 뒤 친구들과 함께 교내 카페에 갔는데 제가 일본어로 주문하려 하자 점원이 어딘가 냉담한 태도로 응대했어요. 일본어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어로 말해주실래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묘한 냉기가 느껴졌거든요. 혹시 내가 일본인이라서 이렇게 대하는 건가? 이후에도 몇 번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가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걸까? 저는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때 저를 도와준 사람은 같은 과 친구인 민준이었습니다. 리나, 무슨 일 있어? 혹시 한국 생활이 힘들어?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준, 나 요즘 너무 불편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일본인이라서 그런 걸까? 민준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리나,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 때문에 가끔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사실 나도 너를 알기 전엔 일본 사람들에 대해 잘 몰랐어. 그런데 너랑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어. 그날 민준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지만 진심으로 대화하면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 며칠 후 저는 다시 카페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영어로 주문을 했고 점원의 태도는 전과 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냉담한 태도는 일본인이라서가 아니라 언어적인 불편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저는 민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말했어요. 민준, 너 덕분에 내가 오해를 풀 수 있었어. 한국 사람들도 나처럼 오해할 수 있단 걸 이제야 알았어. 민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리나, 우리가 친구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너를 더 알아갈 거야. 하지만 이후에도 저는 비슷한 경험을 몇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께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옆에 있던 한국 친구가 갑자기 긴장하며 저를 끌어냈습니다. 리나, 여기서는 노약자석에는 앉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외국인이면 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친구는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간혹 어르신들 중에는 외국인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 특별히 일본인이라면 더 그럴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미움받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어디를 가든 누구와 대화하든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날 저는 같은과 친구인 민준에게 다시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더 이상 혼자 감정을 삼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일본어를 쓰면 태도가 차가워지고 지하철에서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 제 이야기를 들은 민주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나,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같은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개인의 감정일 뿐이고 너라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어. 그날 민준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었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사람들과 더 소통해보면 좋을 것 같아. 민준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나만 고민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민준도 처음엔 나를 오해했었겠지. 그날 이후 저는 민준과 더 가까워졌고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날의 카페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주문할 때 일부러 한국어를 써보기로 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점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그날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민준, 너 덕분에 내가 오해를 풀 수 있었어. 이제야 알았어. 사람들이 나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야.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나, 우리가 친구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너를 더 알아갈 거야. 그 대화는 제가 한국에서 더 열린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오해는 서로를 잘 모르는 데서 시작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벽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겁을 먹고 있었어. 하지만 오해를 넘어서려면 나부터 먼저 한 발짝 다가가야 해. 그 이후로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오는 불편함도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던 어느 날 민준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리나, 이번 주말에 경복궁 가볼래? 요즘 날씨도 좋고 한복 체험도 해볼 수도 있고. 처음엔 살짝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에는 경복궁은 문화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일본에는 교토의 금각사나 나라의 도다이지 같은 웅장한 사찰도 많은데 경복궁이 뭐가 특별할까? 하지만 민준의 밝은 표정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한복도 입어보고 싶어. 그렇게 저는 생애 첫 경복궁 투어를 떠나게 되었어요. 주말 아침, 민준과 함께 경복궁 근처의 한복 대여점에 들렀습니다. 한복을 고르는 순간부터 민준은 너무나 자상하게 저를 챙겨줬어요. 리나, 이 색깔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가 골라준 한복은 하늘색 저고리의 연분홍 치마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마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죠. 한복이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옷이었다니. 민준도 제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잘 어울려. 마치 조선시대 공주님 같아.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민준, 너 진짜 이럴 때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니까. 저는 민준이 이렇게 세심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끼며 그에게 점점 더 끌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자금성의 웅장함과는 전혀 다른 섬세하고 정교한 아름다움이 경복궁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리나, 여기 봐. 단청이 정말 화려하지. 이건 목재를 보호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래. 와, 이런 화려함 속에도 실용성이 숨겨져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민준이 안내한 누각에 서서 경복궁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선 꼭 조선시대에 온 것 같아.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라니. 일본에서는 이런 느낌을 쉽게 느낄 수 없었어. 민준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리나, 사실 경복궁도 전쟁 때 많이 파괴되었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복원해 가면서 지금의 모습을 되찾은 거지. 한국은 항상 또 다시 일어서는 나라라고 생각해. 그의 말에 저는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노력하며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었구나.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근처 전통 찻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처음부터 나한테 친절했잖아.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나, 너 처음 봤을 때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길래 조금 부담스러웠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아직 일본에 대한 감정이 복잡한 사람들이 많거든. 하지만 너랑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너는 일본인이기 전에 리나라는 사람이잖아.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민준, 나도 처음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더 앞서 있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너한테도 정말 고맙고. 그날 민준과의 대화는 친구 관계를 넘어 제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찻집을 나서서 경복궁 근처 거리를 함께 걸으며 저는 내내 설레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저에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특별한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제 속 다정하게 챙겨줬죠. 리나, 다음엔 내가 좋아하는 맛집도 한번 가보자. 한국에 있는 동안 너한테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심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민준 같은 사람이랑 함께라면 미래를 같이 하고 싶어.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민준과 함께 보낸 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을 넘어가면서 저는 제 자신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좁은 시야였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은 발전된 기술과 문화가 자랑거리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끊임없이 실패를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배려가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민준이라는 사람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저를 강남으로 초대했습니다. 리나, 오늘은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줄게. 서울에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 강남의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거리, 곳곳에 배치된 스마트 키오스크까지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부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민주는 저를 한국의 한 대기업 사옥 같은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선 AI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한국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도전하고 있어. 민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들의 도전 정신과 자신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화려함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민준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리나, 그런데 이런 모습만 보고 한국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실 우리 세대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고민이라니? 민준, 무슨 말이야?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가난했어.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성공이라고 믿었지. 덕분에 한국은 이렇게 빨리 발전했지만 우리 세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느낌이랄까. 끝없는 경쟁과 야근, 취업난, 많은 청년들이 이런 현실에 지쳐가고 있는 상태야. 그의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 너도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발전해 나아가야 하니까, 우리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날 민준의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몇 주 후, 민준은 저를 을지로로 데려갔습니다. 리나, 여기선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 강남과는 완전히 다를 거야. 을지로는 강남과는 정반대의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골목길 사이로 오래된 공장들과 작은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작은 공장들이 한국 경제의 뿌리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여기서 땀 흘리며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골목을 걸으며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은 정말 특별했어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많은 걸 배워야 해. 과거를 잊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화려함 뒤에 있는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저는 민준과 함께 캠퍼스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한국에서 지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사실 처음엔 한국을 얕봤던 내가 부끄러워.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리나, 나도 너한테 배운 게 많아. 일본과 한국은 다르지만 결국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강함은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거야. 그의 말처럼 저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인 교환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가며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아시아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민준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리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보여준 노력과 열정이면 충분히 가능해. 한국에서의 생활은 끝났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제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리나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리나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 사연을 전하면서도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의 제 모습이 떠올라 많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때의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준을 포함한 많은 한국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목표, 한국에서 지낸 6개월은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느꼈던 따뜻함, 다정함,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저를 성장하게 해줬어요. 특히 민준과의 만남은 제가 한국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전역의 젊은 세대들이 더 잘 소통하고 서로 배우며 협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다리가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저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리나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따뜻한 매력과 발전된 모습이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